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제가 한 2달 전에 애플10 520D를 하나를 새로 영입을 했는데, 사실은 원래 제가 애플10 520D 타고 있었죠. 그거는 2011년식 전기형 투휠 드라이브를 타고 있었는데 요번에 한 대를 더 매입했습니다. 제가 타던 거는 지금 저희 아버지 타고 있고, 요번에 매입한 거는 제가 타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요 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고려했고 어떤 식으로 차량을 스크린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사실 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을 매입한 시기는 8월 13일이고요. 지금 대략 한 2달이 좀 넘었습니다. 자, 이 차는 SK 엔카에서 구입했고요. F10 520D X드라이브 럭셔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520D 중에서 X드라이브니까 4바퀴 굴림이고요. 이 차는 럭셔리이고요. 럭셔리는 약간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고, 휠도 항상 조금 고급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 외장에는 조금 크롬 디테일들이 있고, 실내에는 뭐 하만카돈 오디오라든지 뭐 핸들이 조금 가죽질이 좋다든지 몇 가지 디테일에 약간씩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원래 애플10 520D 전기형 구형의 기본 차량을 운행을 했었는데, 옵션 면에서는 뭐 얘도 그래봤자이긴 합니다. 그래봤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지금은 옵션에 대한 설명들보다는 이 차량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제가 스크린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차량을 살 때 처음에 사고 싶었던 거는 6기통 디젤을 살려고 했어요. 6기통 530D를 살려고 했는데, 6기통 530D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530D는 원래 출고가는 훨씬 비싸지만 판매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할인폭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 할인이 되면 중고차 시장에 당연히 직방 반영이 됩니다. 게다가 중고차 시장에서 530D 자체가 구매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회전율도 크지 않고, 매물 자체도 많지 않고, 좀 시장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가가 조금 크고, 연식 대비 비교하면은 520D랑 비교해서 값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많이 나진 않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좀 있지만, 뭐 연식이나 키로수를 조금 포기하면 거의 비슷한 가격에 530D로 넘어갈 수 있고, 제가 그래서 6기통 530D를 살려고 계속 관심을 갖고 봤는데 결국은 구입을 실패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520D를 다시 산 이유는, 아니 같은 집에 똑같은 F1D 520D가 굳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물론 하나는 이제 B47 엔진, 하나는 N47 엔진. 엔진의 차이가 조금 세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사실상 거의 똑같은 엔진이니까 똑같은 차량이 2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똑같은 520D를 샀던 이유는, 원래 530D 살려다 이제 매물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면 520D 뭐 4기통도 뭐 6기통이랑 비교하면 넘사벽이지만 타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고 만족도가 높았고, 게다가 4기통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연비의 혜택, 그 다음에 사실 뭐 유지 관리하면서 저는 뭐 디젤 뭐 DPF나 여러가지 흡기 뭐 EGR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뭐 저는 뭐 그렇게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 제가 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고, 일단 뭐 이게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지만 거의 95점 이상의 만족도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530D 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아니 뭐 차라는 게 그냥 이동 수단으로서 좋으면 되고, 뭐 골치 썩이지 않고, 520D도 사실 출력 전혀 아쉽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가 일상주행하면서 밟으면 또 충분히 출력이 나오고, 엄청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출력이 나오고, 뭐 하나도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520D로 가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거죠. BSI는 살아있어서 며칠 전에 마지막 BSI를 받으러 갔고요. 역으로 추론하면 이 차량은 지금까지 사설 정비 업체를 굳이 갈 필요가 없었죠. 왜? BSI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되고, 엔진 미션 보증은 제가 정확히 기준을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는 거의 됐을 테니까, 이 차는 그냥 센터에서 관리된 차량이고요. 센터에 대해 알아보니까 정비 내역을 출력해줄 수는 없고, 물어보는 건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차량이고, 뭐 최근에는 브레이크 패드까지 교환이 됐던 차량.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서는 마지막 BSI 서비스를 받았는데, 엔진 오일 교환하고, 흡기 필터,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 그 다음에 와이퍼, 연료 필터까지 교환했네요. 연료 필터까지 교환하고 왔습니다. 이 차는 마지막 BSI를 받고 이제 서비스 센터 갈 일은 기본적으로는 없는 차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차를 딱 구입하고 마지막 BSI를 딱 받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런 차는 사설에서 정비를 받은 이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만 없으면 정비 히스토리 너무너무 깔끔한 차죠, 사실. 자, 차량 가격은 2,950만 원이고요. 자, 성능 기록부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이 차는 이제 EGR 밸브 교환 대상이어서 흡기 쪽을 교환을 받은 차량입니다. 오히려 뭐 더 잘 됐죠. 보통 정상적인 차량은 뭐 내부에서 폭발하지 않으니까 이 차는 좀 불이 나지만, 그래서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외판이 교환이 없으면 뼈다구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뼈다구 문제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외판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뭐 그냥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뭐 누유 뭐 전혀 없죠. 가끔씩 보면 요 밑에 성능 및 상태 점검자에 약간 애매하게 좀 빠져나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소소한 판금 도장 좀 있을 수도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적는다 한들 어떤 법률적인 기속력에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판금 도장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외판에 원래 판금
환급 내역이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고, 교환이 있는 걸 교환이 없다고 했다거나 혹은 뼈다구까지 먹은 차를 뼈다구에 전혀 표시하지 않은 성능 기록부 성능장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거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는 차입니다, 성능 기록부 상으로는요. 자, 그 다음에 카이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카이스토리를 보면 렌트 이력 없고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2015년 4월 9일날 등록됐고 6월 24일날 딜러 명의로 변경됐고 8월달에 이제 제가 구입했으니까 딜러가 한 달 반 정도 갖고 있던 매물입니다. 뭐 보험 처리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이 차는요, 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4년 동안 보험 처리 내역이 전혀 없는데, 보험 처리 내역이 전혀 없다고 해서 절대 사고가 없을까? 외판 기수도 없을까? 요거는 뭐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4년이면 뭐 자연적으로 조금씩 소소한 뭐 스크래치 정도는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차는 보험 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이 없으면 사고가 절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큰 사고는 없겠죠. 그러니까 좋은 차가 이쪽이고 나쁜 차가 이쪽으로 쳐볼게요. 보험 처리 내역이 없다면 사고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니까 절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쪽에 있어야 될 정도의 뼈다구 먹는 굉장히 큰 사고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꼭 댓글에다가 아니 뭐 보험 처리 내역 하나도 없는데 뼈다구 먹은 차를 내가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예외적인 상황을 마치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추론은 확률 싸움입니다.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정규 분포를 이루는 N수가 좀 확보된 상황에서 통계적인 어떤 스레시홀드 값을 잡고 좋은 차의 요인들을 갖고 계속 스크린 선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분석은 예외가 존재하죠.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그런 예외를 들고 와서 댓글에다 달고 뭔가 비판을 했나? 굳이 ATP를 쓰면서 제가,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별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냐? 1인 명의차와 명의 변경이 많은 차, 상식적으로 1인 명의차가 일반적으로 좋고요, 명의 변경 많은 차가 일반적으로 나쁩니다. 명의 변경 많은 차 중에서 좋은 차 있을 수 있죠. 자, 1인 명의차 중에서도 나쁜 차 있을 수 있어요. 관리자가 아주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집단을 놓고 봤을 때 N수가 많아지면 1인 명의차가 일반적으로 좋은, 소위 얘기하면 오른쪽에 좋다고 치면 좋은 쪽에 있고, 명의 변경이 많은 차는 일반적으로 조금 나쁜 쪽에 가깝게 정규 분포를 이루겠죠. 정규 분포를 이룰 거예요. 겹치는 영역이 존재해요. 우리가 스레시홀드 값을 딱 잡았을 때 1인 명의차를 좋은 차로 봐서 선별을 했죠. 다인 명의차는 다 걸렀는데, 다인 명의차 중에서 비록 우리의 스크린에서는 잘렸지만 좋은 차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명의 변경이 많이 바뀐 차 중에 우리의 선별 기준, 우리는 1인 소유 차량만을 고집했으니까 괜히 잘려나간 차들 있죠. 명의 변경이 많았는데도 실제로 좋은 차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음성, 그러니까 우리의 선별 기준에서는 음성, 나쁜 차로 분류가 됐지만 위음성, 가짜 음성, 실제로는 좋은 차, 우리 기준상으로는 음성이 나와서 잘려나갔지만 실제로는 좋은 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포기하고, 그런 오지는 포기하고 우리는 좋은 차일 가능성이 높은 그쪽으로 계속 스크린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1인 명의. 물론 1인 명의 차 중에서도 나쁜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스러시홀드 값을 이제 1인 소유차를 잡습니다. 2인 소유 안 돼요. 1인 명의로. 그렇게 하면 수많은 차들이 우수수 탈락을 하고, 그 탈락하는 차들 중에 좋은 차가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능 기록부로 뼈다구 먹은 차와 뼈다구 먹지 않은 차를 나눕니다. 뼈다구 먹지 않은 차는 좋은 쪽, 뼈다구 먹은 차는 나쁜 차. 외판 교환 내역이 있는 차는 좋은 차일 수도 있지만 외판 내역도 다 걸를게요. 스레시홀드 값을 되게 위쪽으로 잡으면, 그러면 좋은 차를 고르는 관점에서 보면 위 음성이 많아지죠. 외판 교환이 있지만 실제로는 좋은 차 되게 많지만 우리 그거 다 잘라냈잖아요. 그러면 위 음성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상으로는 나쁜 차로 분류돼서 떨어져 나갔지만 실제로는 좋은 차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위양성이 있으면 안 돼. 위양성이란 뭐냐? 우리의 기준상 좋다고 선별을 다 해서 골라놓은 거 안에 실제로는 좋지 않은 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진을 할 때 좋은 차지만 놓치는 건 상관없는데, 나쁜 차를 좋은 차로 실수로 고르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스레시홀드 값을 굉장히 높게 잡는 겁니다. 센시티비티를 좀 낮고 스페시피시티를 좀 높이는 거예요. 좋은 차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걸 선별하는 방법이 1인 명의, 외판, 뼈다구, 중고차 딜러의 성향, 그 다음에 그 차의 뭐 튜닝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차 자체의 캐릭터, 뭐 520D 럭셔리면 일반적으로 되게 그냥 제네럴하게 탈 가능성이 높죠. 520D 뭐 M 패키지면 차주 성향이 조금 젊거나 운전을 좀 스포츠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530D다? 이거는 훨씬 더 스포츠한 성향을 가진 차주일 가능성이 높죠. 550D M 패키지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550D M 패키지를 사는 사람이 정말 차를 얌전하게 몰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긴 좀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요인들을 갖고
계속 스크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차는 BSI가 살아있으니까 이 차는 공식 센터에서만 정비를 받았을 거고 또 좋은 차의 요인에 들어가죠. 이런 식의 계속 스크린을 한 겁니다. 길어졌네. 그래서 뭐 보험 처리 내역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차는 뭐 성능 기록부도 문제가 없었고 보험 이력도 문제가 없었죠. 휠은 보시면 럭셔리 휠이고 뭐 외관에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딜러가 복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굳이 뭐 이런 차를 그렇게 복원까지 해가면서 할지는 의문이고 어쨌든 휠이 매우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3가 달려 있습니다. 이 타이어도 하나의 좋은 차를 선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죠. 미쉐린 타이어를 달았다고 무조건 차가 좋은 건 아니지만 차주가 아무래도 좀 차에 좀 돈을 아끼지 않은 사람 같다. 차 관리에 금전적으로 인색하지 않았을 것 같다. 하나의 좋은 차로 선별할 수 있는 스크린의 요소가 됩니다. 저는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때 타이어를 은근히 중요하게 봐요. 이게 바로 차주의 성향을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넥센의 CP672 뭐 이런 타이어 68인가 67인가 이런 정말 싼마이의 대명사 같은 타이어가 껴있다? 그 타이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걸 보면 차주가 아무래도 좀 차량의 금전적인 관리 면에서 조금 인색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타이어는 합리적으로 그런 거 끼고 차의 관리는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디 거지나 정규 분포 통계적인 특성을 갖고 스크린을 해나가는 방법일 뿐이니까 예외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게 신형, 그러니까 B47 엔진이라서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N47은 위쪽에 이제 흡기 필터가 있었는데 B47로 가면서 사각형 필터로 여기 어디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위치는 제가 어딘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엔진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 저는 실제로 이 차량을 제가 가서 구입하진 않았어요. 제 아버지가 가서 그냥 사왔고 뭐 그래서 엔진룸 확인하고 뭐 볼트 풀린 자국 보거나 이런 거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요런 데 작업을 보면 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봐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구입해 오시라고 했죠. 그리고 이 차량의 엔카에서 보면 자체 시스템에서 말하자면 엔카에서 다시 한번 외판 뼈다구를 진단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행정적인 처분을 받는 공식적인 이제 성능 기록부는 아니지만 엔카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딜러분이 이 차는 조금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뢰감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엔카에서 이런 식의 진단을 받는 것 같은데 공식 엔카 진단으로도 외판 뼈다구 문제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 딜러 입장에선 사고차인지 아는데 굳이 사고차를 엔카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기서 외판 뼈다구 문제 있는지를 굳이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봐야 좋지 않다는 걸 확인받는 거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없었다? 이건 진짜 무사고 차겠구나라고 사실은 거의 스크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뼈다구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고요. 깔끔한 차죠. 그래갖고 이제 차량은 팔리자마자 바로 내리기 때문에 매매하기 직전에 이제 캡처해 놓은 건데 요 딜러에 판매하고 있는 다른 매물을 지금 살짝 구경해 볼까요? 제가 이제 차량을 구입한 그 딜러분은 저희 이제 아버지가 가서 사왔는데 강서구에 있는 매매 상사고요. 이쪽에 보면 엔카에서 전체 판매량이 554대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고요. 회원 가입일이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매매를 해온 곳이고 누적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딜러도 딜러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상사에서 정상적인 딜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중고차 딜러분들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많지만 그거는 몇몇 분들이 또 그런 거고 사실 진짜 깔끔하게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요번에 이거 거래하고 나서 너무 깔끔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뭐 성능 기록부나 뭐 허위 매물 뭐 이런 거 하다가 괜히 잘못돼서 행정처분 받아갖고 영업정지되고 이러면 훨씬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딜러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정확한 성향은 모르지만 그냥 이 딜러분의 판매 누적 내역 그리고 판매하는 다른 매물을 보고 이 딜러분 정도면 그렇게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자, 이 딜러분이 판매 중인 다른 매물을 대충 몇 개만 볼게요. 이 매물도 역시 성능이력부 보험이력 오픈되어 있고요. 보시면 명의변경횟수 2회, 그 다음에 2015년 4월에 사고가 있었는데 차주가 계속 19년도 8월까지 계속 탔죠. 그러니까 4년 가까이를 2천만 원짜리 사고 내고도 계속 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게 뭐냐면 이 2천만 원짜리 사고가 큰 사고인 것 같지만 의외로 타는데 별 문제 없는 사고였고 그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차주고 그 차주가 이 차를 판매하지 않고 뱉어내지 않고 계속 운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는 보험 이력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괜찮은 차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 성능 기록부를 보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겠죠. 앞에를 이제 제대로 갖다 박았고요. 때려 박은 차입니다. 앞에 뭐 본넷 양쪽 팬더 다 먹었고 그다음 프론트 패널하고 인사이드 패널까지 먹었는데 이런 차는 좋은 차로 보진 않습니다. 이런 차는 이제 전형적인 뼈다구 먹은 차고 인사이드 패널까지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차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중고차 딜러분은 나쁜 딜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자, 이런 차를
이제 성능 기록부나 보험 이력을 오픈하지 않고 그냥 은근슬쩍 시세랑 비슷하게 하고, 혹은 은근슬쩍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면서 되게 좋은 차인 것처럼 팔면 그거는 조금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 다 오픈했고 그냥 깔끔하죠. 이거를 모르고 샀으면 모르고 산 사람의 잘못이고, 그러니까 요 동일 연식 동일 키로수 매물이 2,800에서 2,800 사이인데 이 차는 지금 최저가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딜러는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이 차는 사고차인데 차주가 사고 나서 4년 동안 계속 탔던 차니까 사실은 뭐 운행하는데 문제는 없고, 대신에 BMW X3를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이 차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도 대신에 저렴하게 최저가로 팔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나쁜 딜러가 아니에요. 중고차 시장에서 나는 저렴하더라도 사고차, 뼈다고 먹은 차지만 타는데 문제 없는 차를 사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뼈다고 먹어도 또 그냥 타는데 문제 없게 잘 고치는 차들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강성이나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이 차를 갖고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640i 그랑 쿠페, 이런 것도 뭐 보험 이력 보시면 뭐 명의 변경 3번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이력 특별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 뭐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고 누유 문제 없습니다. 별로 볼 거 없고요. 이 차는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죠. 외판 뼈다구 문제 없었나. 그러니까 이 딜러는 정말 자신 있는 매물은 엔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번 더 받는 거죠. 요건 그렇게 확인을 한 작업의 차량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차입니다. 이런 쪽에서 차를 사시면 거의 안전하죠. 다른 매물 하나 더 볼까요? 파나메라. 사실 저도 이런 걸 보면서 파나메라 6,800이면 정말 좀 관심이 가긴 하던데, 뭐 전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차는 명의변경 횟수가 4회 있네요. 4회.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지만 보험 처리 내역이 129만 5천원, 53만 4천원, 그 다음에 26만 3천원. 보험 처리 내역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 외판 뼈다구 다 문제 없습니다. 누유 없고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보시면 이 차도 엔카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받았습니다. 외판 뼈다구 먹지 않은 차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서 생기는 고장을 고치면 돼요. 이 차도 괜찮은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딜러분은 제가 매물을 다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깔끔한 분이에요. 뭐 별 문제가 될 게 없겠는데, 그냥 잘 모르는 사람 왔다고 이제 뒤에다가 이제 주먹 딱 쥐고 있다가 그냥 틈만 보이면 뒤통수 확 치는 약간 이런 느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아버지한테 이걸 다 체크한 다음에 그냥 가서 구입해 오시라 했어요. 저희 아빠 가서 그냥 바로 사왔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온라인에서 스크린만 잘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오프라인 매장 가서 막 차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이 제가 구입한 차량이고요. 지금 이제 뭐 잘 타고 있습니다. 잘 타고 있고, 이 차량에 대해서는 컨텐츠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짧은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되게 길어졌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